안녕하세요. 오늘 스냅샷 진행을 맡은 하시코페 김진솔입니다. 우선 라이브로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해주시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스냅샷은 노마드의 잡 템플릿팅을 위한 노매드팩 활용, 최근 발표된 노매드팩을 주제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따끈따끈한 정보니까 이제 평소에 노마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는 하시코프 엔지니어 이규석 이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세션은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션 종료 후에 이메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라이브 중간이나 아니면 스냅샷 종료 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규석 이사님께 마이크 넘겨볼게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템플릿을 통해서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구현할 수 있는 노마드 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기존의 노마드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이제 방향성을 한번 짚어 가려고 하는데요. 노마드의 기본 원칙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데에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 목표는 사실상 노마드를 뭐 컨테이너 생태계나 뭐 특정 OS나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이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마드는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기존 인프라에도 통합할 수 있는 간단하고 가볍고 유연하게 설계가 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더나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에서는 뭐 이런 변화를 위해서 뭐 대대적인 점검이나 프로젝트를 피하면서도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컨테이너로서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런타임의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다름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런타임 스케줄링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마드의 사용자가 노마드를 사용해 보시는 가장 간단한 사용 사례는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먼저 사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뭐 노마드를 도입해서 뭐 인식한 주요 어떤 이점이나 가치를 이제 저희 하시코프에 공유해 준 결과를 좀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드를 이미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공감하는 첫 번째는 간단하고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복잡하고 거대한 환경일 것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객이 노마드를 처음 사용하고 또 개발자가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는 뭐 30분, 뭐 1시간 내외면 충분히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어떤 추가 인력을 좀 고용하기 어렵다거나 뭐 이런 회사에 좀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수백 명의 개발자에 대해서 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플랫폼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 사실상의 이런 플랫폼을 또 관리하는 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실제 운영이 되는 환경에서 보면 뭐 한 명에서부터 5명 이내에서 굉장히 쉽게 운영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마드가 뭐,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0MB 정도 미만의 어떤 단일 바이너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복잡한 구성 없이도 여러 가지 환경에 쉽게 배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콘솔이나 볼트 같은 이제 다른 하시코프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인 경우라면 해당 제품과도 원활하게 인티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노마드는 기존의 인프라에 통합할 수 있는 이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볍고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실상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 도입될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환경에만 뭐 현대화된 툴과 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환경까지도 쉽게 빠르게 전환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뭐 모놀리식이나 혹은 MSA나 컨테이너, 뭐 레거시 앱들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노마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를 좀 더 반복적이고 추상화 시키려면 템플릿팅 같은 또 추상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스태틱한 어떤 설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동적으로 저희가 원할 때마다 변수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뭔가 배포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실행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경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변할 수도 있고 설정이나 구성 환경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점을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노마드에 이제 잡 파일이 설계되어 있죠. 테라폼을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은 더 익숙하실 수도 있는 이제 HCL이라고 하는 걸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정의를 하죠. 그리고 온전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위해서 잡에는 이제 그룹화돼서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각각의 동작에 대한 정의를 타스크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변수 처리를 할 수 있는 반복 사용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아마 쿠버네티스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잡의 구성이 햄차트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서비스를 위한 다수의 구성 요소들을 한데 묶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잡에 대한 구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 사용 중인 잡을 리팩토링 하는 단계가 이제 기존에 선언한 잡 파일에다가 이제 변수화된 혹은 뭐 콘솔 템플릿 같은 이런 구성을 넣어서 코드에 대한 반복을 좀 줄이고 재사용성을 높이는데 좀 목적이 있는 게 이제 잡에 대한 템플릿팅인데 이 같은 템플릿 작업은 실상 파이프라인이랑 결합시키는데 필수적인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넣거나 템플릿 기능을 활용해서 원하는 파일을 즉시 생성하는 뭐 동작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치 구성 파일에 대한 뭐 동적인 파라미터를 넣어서 스태틱한 설정 파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기존에도 이렇게 템플릿팅 기능은 있는데 이번에 소개드리려고 하는 노마드 팩은 어떤 부분이 더 추가가 됐고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의 서비스들은 애플리케이션 구조는 이제 하나의 런타임이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구성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각각의 기능들이 묶여서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구성으로 요즘에 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좀 반복적이지만 표준화돼서 구성하는 방법을 이번에 소개드릴 노마드 팩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미 OS 레벨에서는 저희가 패키지 설치나 혹은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뭐 라이브러리나 아티팩트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들은 버저닝이나 메타데이터들을 제공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노마드 팩은 앞서서 설명드린 뭐 패키지나 혹은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 방식과 더불어서 이 배포에 대한 부분도 표준화된 레지스트리를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이면서 표준 배포를 지원하는 노마드 팩을 이제 구성하는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템플릿과 베어러블, 변수죠.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가장 주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파일은 중앙 레지스트리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그 팩에 대한 노마드 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리눅스의 패키지 레지스트리가 제공하는 거와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템플릿은 우리가 원하는 각 구성을 적용하면서도 유연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핵심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능은 뭐 햄차트나 혹은 뭐 오퍼레이터 같은 거와 되게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원하는 값으로 답을 렌더링해서 배포 구성을 실행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템플릿 파일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기 위해서 이제 변수에 대한 정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테라폼의 그 변수 파일과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오브젝트나 각각의 리스트나 다양한 형태로 변수를 정의해서 뭐 반복적으로 우리의 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변수 파일이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나 또 팩을 정의하다 보면 수많은 또 변수가 필요하고 또 덮어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세를 다 모른다 하더라도 노마드 팩의 이 인포메이션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팩이 원하는 각각의 변수가 무엇인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한 각 변수는 뭐 간단히 커맨드 라인의 그 대시 바를 통해서 재정의 하실 수 있고요. 또 이 같은 방식은 배포 도구나 기존 워크플로우에 결합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변수를 채워서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구성 요소들을 배포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같은 변수들은 파일로도 정의해서 읽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는 이제 팩에 대한 구조, 그리고 팩이 이제 템플리팅을 담당한다, 그리고 레지스트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마드 클러스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듯 헬로 월드라고 하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노마드 팩에 어떤 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마드 팩 헬프라고 이렇게 하면 네, 이전에 테라폼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명령들이 있는 것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디스트로이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팩을 실행하는 것은 런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떤 애플리케이션 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노마드의 팩 레지스트리 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레지스트리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는 GitHub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얘기는 마치 리눅스에서 원하는 레지스트리를 추가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는 뭐 웨이븐 레포지터리를 뭐 사내 레포지터리에 연결했던 것처럼 필요시에는 내가 원하는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고 노마드 팩으로 구성할 템플릿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의 시작인 헬로 월드를 생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 중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헬로 월드 팩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마드 팩, 그리고 인포, 그리고 아까 보셨던 레지스트리 중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 인포 명령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팩에 대한 기본 설명과 함께 어떤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이렇게 같이 표기가 되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 노마드 팩을 가지고 제가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u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헬로 언더바 월드를 실행할 거다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이 명령은 노마드에 이렇게 명령이 날아가서 지금 제가 방금 보셨던 헬로 언더바 월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확인해 보면 지금 페일이 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바로 제가 런을 실행시켜 가지고 이런 오류가 났었는데, 사실 이렇게 테라폼에서 플랜을 하는 것처럼 디플로이에 대한 부분도 플랜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랜으로 먼저 확인을 해봤다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워닝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할 공간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의를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변수를 추가할 거고요. 네, 여기다가 실제 맞는 구조의 변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마드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DC1이라고 하는 디폴트 말고 이제 하시스택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변수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제가 뭔가 잘못 넣었나 보군요. 데이터 센터즈 시스템. 네,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해서 하시스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추가가 되면 맞는 데이터 센터로 잘 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플랜을 런으로 변경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런을 다시 실행을 하면 조건이 데이터 센터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실제 올바로 동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제대로 잘 실행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저도 실수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제가 뭔가 명령을 할 때마다 넣으면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템프 파일에다가 임시로 이렇게 변수를 넣는 HCL 파일을 만들었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부분도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넣는 부분은 이제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실행이 되어 있는 요 헬로 월드에서는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만 찍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을
변경하는 게 이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변수 파일을 만들었으면 이번에 실행시킬 때는 제가 변수를 변경해서 이렇게 띄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파일이 지정이 되면 앞서서 보셨던 헬로 월드 잡이 다시 재배포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변경된 변수가 적용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변경된 메시지로 변경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저희가 테스트도 이렇게 해볼 수 있지만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뭔가 없애거나 혹은 종료시키고 싶을 때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노마드 팩에서는 앞서 저희가 헬프 명령어로 확인했던 것처럼 노마드 팩 그리고 디스트로이 그리고 앞서 저희가 올렸던 헬로 월드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치게 되면 앞서 보셨던 헬로 월드라고 하는 잡 자체가 내려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마드에 실제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쉽게 디플로이 하면서도 뭔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네, 간단하게 이제 데모를 보셨고요. 그럼 이제 간단히 노마드 팩의 동작을 이제 앞서 보셨는데 이런 템플리팅의 어떤 표준화 작업을 위한 노마드 팩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면 자동화와 재사용성, 표준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노마드의 환경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기존 인프라와 개발팀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이제 이번에 추가된 노마드 팩을 통해서 그 재사용성과 워크로드에 대한 통합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 별도의 프라이빗한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마치 테라폼이 인프라에 대한 자산화를 구현했던 것처럼 노마드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과 배포에 대한 자산화를 구성한다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궁금하신 점은 하시코프의 한국팀 메일로 문의 주시거나 이번 데모를 실제 경험해 보고 싶다면 화면에 run.hashcoff.com에서 노마드 팩으로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쉽고 익숙하게 배포에 대한 템플리팅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솔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기사님 발표와 데모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우선 오늘 방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녹화가 되고 있고 종료 후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스냅샷은 바운더리로 안전한 원격 서버 및 서비스 연결이라는 주제로 11월 11일 목요일 빼빼로 데이네요. 네, 그때 만나뵐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세션 진행해 주신 유규석 기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